고나비 뉴스 구독을 통해 재테크,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정보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정말 드라마틱했던 시장, 바로 금값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10월 20일에 온스당 4,381달러, 와, 사상 최고치를 찍더니요. 바로 다음 날, 하루 만에 6.3%가 폭락했어요. 시장이 정말 깜짝 놀랐죠. 네, 정말 엄청난 변동성이었습니다. 2013년 이후로 하루 낙폭으로는 가장 컸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문제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최근 금 그리고 은 시장의 이 격렬한 움직임, 이게 단순한 조정일지 아니면 정말 2025년 내내 이어진 이 랠리가 끝나는 신호일지. 여러 분석가 전문가 의견들을 저희가 종합해봤는데요. 네, 그걸 토대로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이 변동성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혼란 속에서 뭘 봐야 하는지, 위기일지 아니면 어쩌면 기회일지.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먼저 금부터 보면요. 올해 금값 정말 대단했잖아요. 연초랑 비교하면 60%나 급등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온스당 4,381달러 그 기록을 세운 거죠. 네, 그 배경에는 역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컸고요.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가자 분쟁 같은 지정학적 불안, 이것도 계속 영향을 미쳤고요. 아, 맞다. 미국 셧다운 우려나 미중 갈등 같은 그런 불확실성도 계속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각국 중앙은행들이 꾸준히 금을 사들였다는 점, 이것도 무시 못할 요인이었죠. 아, 중앙은행 매입이요? 금 ETF 쪽으로도 돈이 엄청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ETF 자금 유입도 사상 최고 수준이었고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그 최고점 직후에 나타난 폭락입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죠. 하루 만에 6.3% 하락. 이게 왜 그랬을까요? 원인이 하나는 아니고요. 좀 복합적입니다. 일단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고요. 아, 이익 본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다. 그렇죠. 거기에 또 마침 그 타이밍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잠깐 살아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일시적으로 좀 고개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달러가 또 강세를 보였죠. 이 세 가지 정도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금값을 강하게 끌어내린 겁니다. 그렇군요. 복합적이었네요. 그럼 이제 랠리는 끝난 걸까요? 이렇게 확 꺾였는데? 글쎄요, 기술적으로만 보면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그 세계금위원회, WGC 분석이 좀 흥미로운데요. 이번 상승 속도가 과거랑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점을 지적해요. 속도가 빨랐다. 네. 예를 들어 온스당 3,5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오르는데 과거 평균으로는 한 1,036일, 거의 3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와, 1,000일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단 36일 만에 그 구간을 돌파했어요. 36일이요? 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조정이 오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 뭐랄까, 과열을 좀 시키는 건강한 과정일 수 있다는 해석이죠. 아, 너무 빨리 달려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거다. 네,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이 금 강세장이 시작된 지 한 735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과거 금 강세장의 평균 지속 기간이 1,062일 정도였어요. 그럼 아직 평균에도 못 미치네요? 네, 그러니까 아직 상승 기간이 더 남았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제 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은도 금 따라서 같이 떨어졌는데 보니까 낙폭은 7.6%로 금보다 더 컸어요. 네, 맞아요. 원래 은이 금보다 변동성이 좀 더 큰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은의 진짜 매력은 뭐랄까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그 산업 수요 때문인데요. 산업 수요요? 네, 전체 은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으로 쓰이거든요. 특히 요즘 주목받는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이쪽 분야에서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태양광 전기차, 핵심 산업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은 연구소, 실버 인스티튜트 같은 곳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은 계속 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거다. 즉, 공급 부족 상태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5년이나요? 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요? 이 산업 수요가 가격 변화에 비교적 둔감하다는 겁니다. 가격이 좀 올라도 마땅한 대체제가 없으니까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아, 필수제 같은 느낌이군요. 가격이 올라도 사야 하는. 네,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이게 은 가격의 하방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요인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금은 비율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금값 대비 은값 비율. 이게 최근에 92대 1까지 올라갔다고요. 역사적 평균은 66대 1 정도라는데 꽤 많이 벌어졌네요. 네, 맞습니다.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죠. 이건 뭘 의미하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비율이 이렇게 높게 벌어졌을 때는 보통 은이 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때가 많았습니다. 아, 은이 싸다. 금에 비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 비율이 다시 평균 수준으로 돌아가는, 즉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보통 은 가격 상승률이 금 가격 상승률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어요. 오, 그럼 은의 상승 잠재력이 더 클 수도 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은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시장 전망, 이걸 좀 봐야 할 텐데요. 당장 뭘 주목해야 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들이 중요합니다. 10월 24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오고요. 아, CPI 중요하죠. 인플레이션 데이터. 네. 그리고 10월 28일, 29일에는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 결정이랑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할 건지, 뭐 금리 인하 시그널 같은 게 나올지가 관건이죠. 네, 연준의 스탠스가 단기 방향을 결정하겠네요. 맞습니다. 이 두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인 금값 변동성은 꽤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긴 그림으로 보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매입 추세, 이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금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아, 장기적인 수요는 탄탄하다. 네,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금값의 지지 요인이 될 겁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주요 은행들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2026년쯤에는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 후반, 많게는 5,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어요. 4천 후반에서 5천 달러요. 와, 지금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네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금값이 크게 출렁했지만 이걸 랠리의 끝이라고 보기보다는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것에 대한 뭐랄까 건강한 조정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중앙은행 매입 같은 근본적인 동력은 아직 살아있다고 봐야 하고요. 그리고 은은 또 다른 스토리가 있다. 바로 태양광, 전기차 같은 미래 산업과 연결된 강력한 산업 수요. 이게 은의 매력 포인트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큰 시기가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좀 전략적으로 구성할 기회예요. 전략적 구성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코어 위성 전략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안정성을 위해서 금을 핵심, 코어 자산으로 한 70, 80% 정도 가져가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은을 위성, 새텔라이트 자산으로 한 20, 30% 정도 편입하는 거죠. 아, 금을 중심으로 놓고 은으로 성장성을 더하는 방식이군요. 네, 물론 투자 방법도 실물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금 ETF인 GRD나 금광주 ETF인 GDX 같은 펀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시죠?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 전기차 같은 녹색 기술 혁명, 이게 은에 대한 산업 수요를 계속해서 엄청나게 만들어낼 텐데요. 혹시 언젠가는 은이 단순히 금을 따라다니는 동생 역할에서 벗어나서요. 그 자체로 독자적인 어떤 전략 자원으로서 더 큰 가치를 인정받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금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은의 독자적인 가치평가라. 네. 단기적인 가격 등락 너머에서 당신이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나비 뉴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